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후폭풍 제2부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벌어질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저희 개혁입법 차원에서 저희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 세력이 체제 소법인 국가보안법과 우리 체제의 간첩이나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안보 유해 세력을 제어하는 이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2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빌미 아래 북한 체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근원을 갖다가 해결해 준 데 앞장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입니다.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갖다가 해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국제사회가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1718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지하고 또 각종 경제 제재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 1718위원회라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1718위원회, 바로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유엔에서 결의한 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8호 이외에 10차례에 걸쳐서 2017년 12월 22일이죠. 유엔에서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바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저희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자 바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저희 2397호가 채택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출입을 갖다가 북한과 관련된 수출입을 갖다가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즉각 1개월 내에 송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해상 차단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개인이나 단체 제재 인사를 확대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제재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8호 이후에 채택된 10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바로 북한 경제에 목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위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걸 북한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북한은 작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소위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 중대한 난간이 조성됐다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자력경쟁 노선을 들었습니다. 이 자력경쟁 노선은 국제사회에 거듭되는 대북 경제 제재에 대응해서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 자체가 바로 북한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닥쳤고 앞으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자력경쟁 노선 가지고도 극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면 돌파전을 내세우면서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분쇄시켰다는 의지를 바로 그 전원회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 이후에 잘 나가던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김정은은 우리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은 뭐냐? 문재인 정부가 민족 공조를 해야 되는데 한미 공조를 하면서 소위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결국은 동족인 북한의 목을 억누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불만이 있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이 마당에 남북 관계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는 또는 해제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이래서 김정은이한테 잘 보여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 촉구, 대북 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이 결의안을 미 의회에도 보내고 유엔에도 보내고 세계 각국에 보내가지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바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및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 모험지 노선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같은 군사적 위협수단을 개발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완화하라고. 여러분, 4월 17일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4월 15일 날 압도적 다수를 거두자 통일부 관리가 나서서 이제 북한과의 개별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개별 관광 재개도 바로 이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역행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하면서 북한을 직접 돕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핵심적으로 사안으로 합의된 북한의 비핵화, 북핵 폐기가 달성되었다면은 대북 제재를 완화했을 겁니다. 특히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대북 제재만은 남겨놨는데 그걸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소위 이 교착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김정은이 기분 좋아할 일, 비유 맞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찾다 보니까 바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이 노력을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서 대북 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갖다가 재개하라고 저희 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족 공조가 한미 공조, 국제 공조보다도 우선시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